3교육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8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4년 7월 24일이고요. 오늘은 2024년 6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기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고,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의 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해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이렇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습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이쪽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 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월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4개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지는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합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해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개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월에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 음토라고 했고요. 전원토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원토, 무토는 건토이면서 왕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전원토이면서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토이기 때문에 무토와 마찬가지로 기토도 토이기 때문에 일단 따뜻한 햇볕과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이 있어 줄 필요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 기토도 간목을 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외적인 경우에 간목을 치용하되 일반적으로 병화 개수를 위주로 사주를 본다. 병화는 따뜻한 햇볕과 같고 개수는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자원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령 기토일간에 태어난 원령이 미월입니다. 미월, 사오미 남방으로서 여름이라고 했고요. 그 특징은 어떻다? 매우 건조하고 뜨겁다, 조열한 것이 4, 5, 미월의 특징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월은 토왕절이라고 했죠. 기토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은 두렵지 않으나, 사주에 물이 없어서 땅이 마르게 되면 그 땅은 죽은 땅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미월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역시나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개수를 얻어야지만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미월도 마찬가지로 조열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줄 필요가 있겠다. 근데 미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4, 5 미월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역시나 경신금 등이 있어서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역시나 미월이라고 하더라도 병화는 별도로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월이라고 해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해서 밭에 햇볕이 안 찌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무토, 기토는 4, 5, 미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필요하긴 한데 그 화를 절제시켜 줄 수 있는 금수의 기운을 충분히 얻었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기록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월의 기토 또한 개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병화를 나중에 쓰게 되는데, 만약에 사주 전반적으로 금수가 많다라고 하면 이때는 오히려 개수가 아니라 병화를 먼저 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주 명리학을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이론이 되겠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격국과 용신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했고요. 월지 있는 미토 또한 음토가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 음토가 음토를 보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육친으로 보게 되면 비견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비견격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사주 격국에는 비견격이라든가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지 이거는 격을 어떻게 공식적인 어떤 격이라고 하는 명칭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간 기토가 월령을 득해서 일간이 왕하니 그냥 걸록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준걸록격이라고, 즉 쉽게 말하면 신왕사주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을 보게 되면 초기로는 정화가 있고요, 중기로는 을목이 있고 본기로 기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초기인 정화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물론 투출은 뭐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월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디 있는지는 큰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화생토 편인 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화가 아니라 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음토가 음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편관이 되겠죠.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화 을목이 같이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중기가 우선을 하겠죠. 기토가 투출됐다고 해서 비견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화가 투출하느냐 또는 을목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편인격,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면서 염상절이라고 했죠. 토왕절이면서 염상절, 매우 조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나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오미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굉장히 화도같이 왕성해지겠죠. 그래서 미월에 기토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화곡을 형성했다. 이건 무조건 개수를 얻어야지만 이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미월에 화곡이 형성됐을 때 개수만 가지고는 해답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화토가 왕할 때 개수는 작은 우로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증발되고 고갈될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이라든가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능히 뭘 할 수 있다? 조우도 수 있고 토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금수가 좀 세력이 왕하다. 특히나 미월 같은 경우 소서절에서 대서절까지는 상반월로 보고, 그 다음에 대서 이후, 대서절 이후로는 하반월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대서절 이후로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이때는 개수는 포기하지 못하지만은 병화로서 조우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서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또는 화가 왕하냐 화가 약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렇게 개수나 경금을 쓸 것인지 개수 병화를 쓸 것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를 얻었습니다. 기축일주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뭐 간여지동 하면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토왕절에 축토를 받아 이거 뭐도 됩니까? 축 및 충이 되게 되면 토가 더 왕해지게 되고 축 중에 있는 개수신금은 축 및 충이 됨으로 인해서 다 매몰이 되어 못 쓰게 되겠죠.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월간에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지만 수가 없으면 금은 자기 할 일이 없게 되겠죠. 물론 연간에 간목이 있어서 금극목해서 목을 이렇게 극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미월의 신금의 역할은 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생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보여지고요. 다행히 현재 이제 진토라고 하는 토를 얻어서 간신히 진중개수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사주가 너무 토가 많아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기토는 간목을 잘 쓰질 않지만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왕토를 갖다가 간목으로 이렇게 억제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결국은 이제 사주의 수기도 부족하지만 화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진 오늘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물론 이제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자축합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잠이 원진 이런 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진합도 되지 않겠죠. 그냥 자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고 그 다음에 토를 윤택하게 해준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는 얻었지만 사주 원국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금순으로 가면 좋으냐? 당연히 화가 없는 상태에서 금순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는 단점이 있고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목화운으로 갈 정도로 수가 충분하냐? 그것도 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갑자시는 남녀 불문하고 그렇게 썩 좋아 보이시는, 만약에 갑자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금수운이 좋으냐 목화운이냐, 이거 정해진 상태에서 금수운이냐 목화운이냐라고 봤을 때는 갑자시는 금수운보다는 그래도 목화운이 좀 더 낫다라고 보이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목도 세력이 있습니다. 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수기가 부족한 것이 단점. 화는 있으니까 이제 일단은 그리고 병화가 뿌리 인을 얻었고 간목이 생겨주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 정묘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병인시를 얻는 것이 좋겠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에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죠. 이거 어떤 분들이 그냥 전왕격으로서 가세격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간목이 있으면 절대 가세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신왕무의 같은 그런 사주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게 화토운으로 가면 사주가 너무 일간에 왕해지니까 화가 없다라도 그냥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근데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만 사주 자체가 좋으냐? 그거는 아니라는 뜻이고요. 기사시라든가 경오시 같은 경우 청간에 투출된 병정은 아니지만 사화, 오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를 얻은 상태에서 수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임신시라든가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임신 계유가 있으면 이거는 수를 내가 얻었고 화가 부족한 구조가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아무리 일간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을목이 투출되는 것은, 간목이 투출되는 것은 옳지 못하죠. 관사로 혼잡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좀 안 좋은 사주 국세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을목이 기토를 이렇게 첩신해서 극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썩 달가운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당연히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긴 한데, 목운을 보게 되면 그렇죠. 을목이 기세를 펼치게 되면 기토는, 전원토인 기토는 잡초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토가 너무 왕한 반면에 수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생시에서 수를 얻게 되면은, 금수를 얻게 되면 목화운이 좋은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목화를 얻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